간단하게 우리 함수에 대한 이야기 복습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합시다. 저희 근데 함수 몇 번째 시간이에요? 두 번째요. 두 번째도 별로 안 나갔어요. 네? 공상 많이 나가는데? 별로 안 나갔어요. 제 기준에서. 자, 함수는 정의가 뭐라고 했냐면 그 안에 먼저 x라는 집단과 y라는 집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시작했습니다. x의 집단은 뭐라고 한다 했어요? 세 글자로. 정의요. 정의역. 그 다음에 y의 집단은 공역. 됐어요?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으로 시작하는 이 파트는요. 그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한 발의 화살을 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화살을 맞은 집단이 생긴다. 이렇게 다 보내다 보면은 화살을 맞은 집단이 생겨요. 그 집단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치역. 화살을 맞은 집단. 함수의 정의가 뭐라고? 모든 x의 원소, 즉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씩은 대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안 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체크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면 함수의 체크는 세로선 긋기라고 해서 세로선 그어가지고 두 개 이상 만나면 함수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됐나요? 복습하자는 거야 지금 잠깐. 그러면서 우리는 함수의 종류가 조금 많았어요. 첫 번째로는 서로 같은 함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건 무슨 말이야? 당연히 정의역이 정해지면 모두 똑같으면 돼? 치역도 똑같으면 돼.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fx와 gx 이렇게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뭘 넣어도 같은 게 되는 항등식처럼 같은 게 되는 녀석을 찾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서로 같은 함수였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누구였냐면은 상수 함수였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를 생략할 겁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이건 생략을 할 거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정비례, 반비례는 어차피 곧 볼 거라서 정비례도 봤고요. 반비례도 곧 볼 예정이라서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자, 상수 함수는 뭐였어요? 상수 함수는 다 같이 한 놈만 조합해러 가는 함수입니다. 한 놈만 조합해러 가는 함수.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y는 c, 즉 y 대신에 fx는 라고 보통 적긴 하는데 fx는 c,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한 놈만, 공역에 있는 한 놈만 딱 노리는 거야. 그래서 함수 그래프도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로선으로 쫙로 되어 있는 상수함수가 있었다. 세 번째로는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항등함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항등함수. 항등함수가 뭐였어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나오는 거야. 즉 fx가 x가 되게 하는 1 넣었을 때 1이 되고 2 넣었을 때 2가 되고 3 넣었을 때 3이 되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1대1 함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1대1 함수가 뭐였어요? 1대1 함수라는 거는 원투원 마크하는 것처럼 내가 찍은 녀석은 너는 못 찍어 라는 뜻이야. 내가 찍은 녀석은 너는 못 찍어. 그래서 표현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고.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는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어려운 표현인데 결국 뭐라고 하면 돼?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이렇게 체크를 해버리라는 거야. x가 다르면 y도 다르다. 이렇게 체크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확인법은 가로선 긋기입니다. 가로선 긋기. 자, 대표적으로 2차 함수 있죠. 대표적으로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2차 함수는 가로선 그으면은 y가 있어요. y가 두 개 있어요. 같은 y에 대해서 x가 두 개 생긴다는 거죠. 그럼 담당일진이 돼야 되는 게 1대1 함수인데 담당일진 두 명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우도 있죠. 대우는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로 1대1 대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1대1 대응은 두 가지 포지션이 합쳐지면 됩니다. 두 가지 포지션. 어떤 거예요? 첫 번째로 당연히 1대1 함수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 당연히 1대1 함수가 돼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어떤 거?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한다. 공역과 치역. 여기 원래 일반적으로는 공역과 치역이 다를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같을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라는 것이 기본 메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 외에 제가 다루던 함수,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우함수, 기함수
알아두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까지는 먼저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시다. 지금 근데 함정함수도 공역이랑 치역 같아요. 같을 수 있죠. 같죠. 일반적으로. 근데 공력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x를 만약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 0, 1 준다면 y를 그냥 어떻게 두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둬버리면은 사실은 항등함수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공력과 치역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두 개가 안 가잖아요. 누구한테 선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항등함수니까 기본적으로 1대1 함수까지인데요. 1대1 함수까지는. 1대1 함수까지는 가능한데 1대1 대응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지금 민준이가 보는 문제가 이게 무슨 개소리지 하고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만 좀 할게요. 아마 219번 같은데 맞냐? 왜 506점 219 그죠. 그거죠. 자, 제 풀이 다 올려놨습니다. 아까 업로드 해놨어요. 그냥 귀찮아가지고 예약 안 걸고. 자, 첫 번째 1차 함수죠. 맞죠?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봐봐. 세로선 그었을 때 일단 함수 돼요. 맞죠? 가로선 그었을 때 두 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요. 그럼 얘 1대1 함수이면서 지금 전체 범위를 다 아우를 수 있잖아요. 얘는 음수에서 양수까지 다 아우를 수 있잖아요. 1대1 대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제일 끝에 있는 y는 x라는 친구도 당연히 1차 함수니까 둘 다 1대1 대응이다. 근데 y는 x라는 친구는 하나 더 돼요. 뭐가 돼? 항등함수. x에 1 넣으면 y가 1 되고 x에 2 넣으면 y가 2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똑같은 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린 그거를 1대1 대응이 되면서 동시에 항등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상수함수 누구겠어? 당연히 니은밖에 없겠지. y는 뭐 한 놈만 조지는 거 이렇게밖에 없었다. 2차 함수는 여기에 낄 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을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6번째 종류를 아까 그냥 원래는 한 11번째 종류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됐죠? 합성함수입니다. 자,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 다리를 더 건너가는 친구다. 한 다리를 더 건너가는 친구. 내가 한 다리를 건너고 그 다음 다리를 건넜을 때 어디로 갈까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됐죠? 대표적으로 영화가 그렇잖아요. 닥터 스트레인지도 보면은 문 열고 들어갔다가 어느 차원으로 갈지 모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막 그림판이 됐다가 그치? 갑자기 이상한 자기가 뒤지게 생기는 판이 됐다가 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x에서 y로 가긴 하는데 그 y를 다시 한번 z라는 또 다른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세계로. 그래서 모든 정의역의 원소가 기본적으로 y의 치역이 되기는 하지만 그 치역이 다시 한번 뭐가 돼서 정의역이 돼서 다시 한번 뻗어서 나가는 것이 우리는 합성함수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FG라고 했을 때 G 서클 FX 보통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우리는 G FX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반적으로는 G 서클 F랑 F 서클 G는 기본적으로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르다. 근데 맨날 어떤 문제 나타난다고? 같은 놈이 있다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제 봤던 게 예제 그 친구예요. 10번 예제 같은 거. 그렇죠? 10번 예제 같은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합성함수 성질을 이용했다라는 거. 원래는 아닌데 갖게 한다면 어째 되겠니? 라고 질문을 했던 게 지난 시간에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가 되냐면 항등함수와 합성하면 어떻게 되겠냐? if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이 친구는요. f of i인데 그 자신이 될 수밖에 없다. 항등함수가 어떤 역할을 해준다는 거야? 우리 곱셈에서 1 같은 존재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교환은 성립은 안 되지만 어떤 거는 성립된다? 얘는 결합, 순서 짓는 거 정도는 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얘기했던 겁니다. 이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제 12번부터 시작합니다. 예제 12번 문제는 위에다 적어놓으세요. 로테이션. 영어로 적으셔도 됩니다. 영어에 자신 있으시는 분들. 알겠죠? 저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 됐죠? 로테이션이 무슨 뜻이에요? 순환이죠?
맞죠? 대표적으로 축구 경기도, 야구 경기도 그 순환이 되게 중요합니다. 맞죠? 사이클도 있고 로테이션도 있어요. 그 회전하는 거라서. 그래서 그 로테이션이라는 건 결국에 그 라인업을 짜는 건데요. 그 라인업이 최대한 쉴 수도 있어야 되고요. 운동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야구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쵸? 맨날 강행군 달리면 안 되잖아요. 6일. 달릴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조금은 쉬어야 되잖아, 한때는. 매번 달리면 제일 좋지만요, 당연히. 그쵸? 뭐 2개의 심장 박지성처럼 막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쵸? 자, 아무튼 로테이션 문제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규칙성 찾기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규칙성 찾기. 규칙만 찾아내면 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fx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x 플러스 1. 됐죠? 제가 그래도 함수는 조금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집합 명제에 비하면 조금 천천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수 어려워하는 거 아니까요. 이게 천천히라고요? 나 영상 돌려보세요. 얼마나 천천히 나갔는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f의 n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형태가 마지막에 보면, 그치? n 플러스 1제곱이라는 친구는 f 서클 f n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야. 결론은 됐지? 이런 거야. f 제곱으로 표현된 이 표현은요, f를 진짜 제곱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f를 진짜 제곱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한 번 다리 건너줘 라는 뜻이야. 한 번 다리 건너줘. 한 번 다리 건너줘. 합성해줘 라는 뜻이야. 원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었을 거야. 전체 제곱이면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 근데 지금은 그냥 f 제곱 이렇게 괄호도 안 치고 이렇게 적었잖아요. 맞죠? 합성하면 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테니까 우리 따라와 라고 하는 거야. 우리 따라와. 근데 만약 이런 말 없었어. 이런 말 없이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거야. 만약 f 제곱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그때는 그냥 제곱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대로 간다. 이런 얘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떤 의미냐면은 f에다가 뭐가 날아가는데? 로켓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요. 자, fx가 되겠어요. 근데 순간 여기서 검은색 불치가 올라가는데 조금 나가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fx가 얘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fx 플러스 1이라서 x 자리에 얘로 바꿔치기 한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f가 아니라 x 플러스 2라고 바로 적어도 혹시 괜찮으시겠어요? 여기다가 넣으면 1 더하기 1이 되니까 2가 될 것이다. 이 정도까지만요. 괜찮을까요? 그럼 f 세 번째는 누구겠어요? 세 번째 f 서클 f 두 번째잖아요. 그쵸? 근데 방금 f 두 번째가 누구라고 했어요? f 두 번째가 이 친구 x 플러스 2였다고. 그럼 x 플러스 2를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넣어보면은 x 플러스 3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되고, 규칙을 빨리 눈치채시는 분들은 빨리 눈치채는 겁니다. 왜? 2였을 때 2가 나왔고요. 3이었을 때 3이 나왔네요. 규칙이 이거구나. 그럼 n 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x 플러스 n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10번째가. 맞아요? 10번째가. 그럼 F10은 뭐야? 일단 기본적으로 x 플러스 10인데 여기에 a를 쳐넣어서 30, 에이 존나 쉽네요. 20이네요. 뭐 이러고 끝나면 된다고요. 얘가 언제 30대요? 20은 한 거라고. 결론은 다른 말로는. 그래서 정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복습. 옆에 발전이 왜 있을까 이거지, 그치? 하죠. 저 발전 걸은 적 있어요? 아니 함수 너무 어려우면 뒤에 것도 이어서 풀어야지. 예배 먼저 이거 풀어보자. 이거는 난이도 때문에 별 5개 다시고요. 자주 나오는 것보다는 13번입니까? 나는 왜 하나 건너뛰는 거야? 역함수로 넘어가고 싶었나 봐요. 난이도 때문에 별 5개고요. 됐죠? 저는 2가지로 설명을 할 겁니다. 됐죠? 첫 번째는 찐정석. 두 번째는 약간 야매? 꼼수. 꼼수. 꼼수는 아니에요. 정확히 되긴 해요. 그것도 맞기는 한데 여러분한테는 야매가 돼요. 꼼수가 돼요. 여러분한테는. 왜? 정확하게 함수 안 찾아도 되거든요. 함수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풀이 방법은 모든 함수를 정확히 찾고 덤비는 문제. 두 번째는
함수 따위 찾지 않고 오로지 그래프로 푸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어떤 학교에서 요 근처는 아니었어요. 참고로 요 근처 학교는 아니었지만 합성함수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라가 시험 문제에 서술형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3년 전,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백종원 학교에서요. 됐죠? 백종원 이사장인 학교가 있습니다. 됐죠? 진짜. 예. 그래서 예산 시장도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몰랐어요. 무슨 그쪽에 있는 고등학교 중 하나인데 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그게 하나 나온 거예요. 합성함수 그려라. 그럼 그때는 서술형으로 나왔다는 건 무슨 말이야? 식 다 찾아야 되고 그래서 좀 빡치는 문제였다는 거. 됐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자, 두 개의 그래프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인가요? 첫 번째가 1이고 2고 여기 2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줄어드는 함수 같아요. 이건가요? 일단 자, 문제 뭐 구하래요? y는 f 서클 gx. 자, 저랑은 네 가지를 찾을 겁니다. 일단 하나 가지고 먼저 연습한 다음에 나머지 세 개도 찾아볼 겁니다. 됐죠? 자, 첫 번째 풀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막 친구도 그러네요. 정석풀이로 적어놨네요. 자, y는 fx라는 친구는요, 사실은 두 가지로 적혀져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냐면요, 올라가는 그래프로서 하나. 근데 이거 직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두 점이 있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정도는 1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구할 수 있잖아요. y는 혹시 2x라는 거 혹시 이해되겠어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기울기는 2. 근데 0,0도 지나야 돼. 뒤에 y 몇편 따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0부터 x가 1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이제 범위를 나눠서 적어주는 겁니다. 범위를 나눠서. 그리고 여기는 무슨 함수예요? 가로선으로 되어 있는 거 무슨 함수를 했어? 아까 우리가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숫자로만 나타나요. 라고 적어주는 거야. 그래서 1부터 2까지예요.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됐나요? 다른 함수 가지고 우리 얘기합시다. 일단 요거 말고 더 재밌는 걸로 합시다. 그다음 y는 gx 같은 경우는요, 그냥 1차 함수죠. 이거 정도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떨어지는 거죠. 맞죠? 마이너스 x입니다. 2라서 정확히. 그리고 y절편이 지금 2에 찍혔죠. 그래서 2라고 둘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까지 혹시 이해 안 되신 거 있어요? 여기까지 못 구해? 이 정도 구해줘야 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녀석은 여기로 기준 잡아서 본다면 여기 1이잖아요. 1일 때 1이거든요. 사실 1로 옮기면 알아요. 됐죠? 근데 f에 이게 g가 먼저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fgx잖아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작업이. 맞죠? 근데 g가 다시 뭐가 된다고? 정의역이 된다고. 왜? 내가 처음에는 치역으로 넘어왔지만 그 치역이 다시 정의역이 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근데 내가 만약에 x를 0부터 1까지로 잡았을 때는 0부터 1까지 잡았을 때는 gx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g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에 대한 범위는 사실은 1부터 2까지에 대한 범위로 나오게 돼 있어요. g는 y값들 여기 부분은 y값들 생각해보면 맞잖아. 1 넣어서 1이라 했잖아. 0.5 넣으면 1.5야.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사이의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 말 혹시 이해됐어? 어디가 이해됐어? 아, 0에서 1까지. x가 gx 기준으로 0부터 1까지 딱 커팅을 했어. 그럼 요 선분 남는 거 이해는 돼야 안 돼? 그 y 값들 모아놓으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y 값. 아, 이렇게. 그렇지. 1부터 2가 그 얘기인 거야. y 값들에 대한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는 gx가 어떻게 되겠어? 1부터 2까지에 대해서는
여기 범위인데 지금 0부터 1까지 가. 그럼 왜 내가 이렇게 범위를 나눴냐면 f 기준에서 정의역이 되는 gx는 맞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돼? 이대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0부터 1 사이라고 했을 때 요걸 넣어야 되는 거고 1부터 2 사이 땐 요것만 적으라는 거야. 됐죠? 얘가 다시 뭐가 된다고? f 기준에서는 정의역이 된다고. 정의역이 된다고. 맞아요? 요 표현 혹시 이해됐어요? 정의역이기 때문에 1부터 2까지를 하면은 아래쪽으로만 대응이 되는 거야. 결론은 fgx를 하게 되면은 누구만 나온다는 거야? 얘는 2만 나올 거라는 거야. 왜? g가 새로운 정의역이 되어서 같은 놈만 나옵니다라는 얘기야. 근데 0부터 1까지가 되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어달라는 거야? fgx는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거야. 모르겠으면 이렇게 적으라는 거야. 2gx라고 적을 수 있다는 거야. 2gx x 대신에 지금 gx가 들어간 거니까. 근데 gx가 누구였어? 얘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적을 수 있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그래프를 그리자면 어떻게 되냐면 0부터 1에 대해서는 결국 2밖에 안 나와요 라는 뜻이에요. 그럼 0부터 1에 대해서 2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그래놓고 1부터 2까지는 이 그래프인데요. 참고로 1 넣으면 2입니다. 그리고 2 넣으면 0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아니요. 어느 부분이요? GX가 정의역이 된다고 얘기해요. 주익성 정의역되는 건 맞잖아요. 처음에는 넘어갈 때 당연히 치역이죠. 맞죠? 근데 우리 합성 단계잖아요. 그럼 다시 뭐가 돼요? 그 치역들이 요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얘들이 다시 보내야 되는 거죠. 얘들을 맞은 놈만 보내야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gx로 적혀 있잖아요. fx가 아니라 fgx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질문 중인 겁니다.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진행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모르겠으면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fgx는 뭡니까? 라고 적어보는 거야. fgx는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2gx x 자리에 gx 쳐넣는 겁니다. 맞죠? 요거 이해됐어요? x 대신 쳐넣는 거? 진짜 이건 이해됐어? 아니, 왜? 아니 근데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하고 있잖아. 그래서 fgx는 다시 하고 있잖아. 일단 네. 요 x 대신에 지금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라고. 요 부분들은 요 네 개를 바꿔치기 할 거라고요. 지금 다시 적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 그냥 2가 될 거고 0부터 gx가 1이고요. 1부터 gx가 2인 거잖아요. 새로 적어본다면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진짜 이건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강한 긍정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아까 gx가 0과 1 사이라면 gx 그래프가 y좌표가 y예요. y 0과 1 사이라는 건 여기 범위잖아요. 맞죠? 저 빨간색 사이가 0과 1이에요. 요 말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때 x좌표는 1부터 2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1부터 2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얘는요? y좌표가 1부터 2라고 했으니까 g 기준으로는 x가 0부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0부터 1이 되었을 때는 그냥 2가 나온다 했죠? 제가 맞죠? 2 맞잖아요. 1부터 2일 때는 2gx 나올 거라 했잖아요.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제가 말했죠? 이거 하나 가지고 20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지. 왜냐면 연습시키면은 다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 이거 함수식 안 구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 보면 함수식 안 구하고요. x는 지금 0에서 2까지 변하는 거 혹시 이해되세요? x는 0에서 2까지 변하는 거 혹시? 당연히 어디서? 우리가 마지막 구해야 되는 건 0부터 2까지밖에 정의가 안 됐으니까 0에서 2까지 쭉 갈 거야 라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우리 구하는 게 누구야? y는 f gx죠. 자, 누가 선빵당해요? g야 f야? g가 먼저 대응된다는 뜻이에요. 먼저 작용을 하고 f로 적용하는 거야. 맞죠? 첫 번째 다리가 g라는 거야. 첫 번째 다리가. 이해되겠어요? 첫 번째 다리가 g라는 거. 집중해야 돼. 집중 아니 못하면 집중하고 있는데도 모르겠어. G가 먼저 대응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제가 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FG라고 했을 때요. 뭐가 먼저 대응되었어? 아까 이 친구 할 때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혹시? F 오브 F 할 때 F가 대응되는 거잖아요. 다시. 뒤에 있는 친구가 먼저 대응이 되는 거라고요. 항상. 이렇게 적어놔도 F가 먼저 적용이 되는 거라고요. F에서 출발을 해서 G로 끝나는 거잖아. 결론은. 그럼 출발하는 친구가 뒤에 온다고. 출발하는 친구가. 집중 못하면 이게 큰일 나요. 집중하는 순간에 막 흔들리거든요. G가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라고. Y값이. G의 Y값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라고요. Y값이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끝나요. 그럼 어떤 순서로 오고 있어요? 2부터 0으로 오고 있죠. Y값이 0일 때는 2고 2일 때는 0이잖아. G 기준으로. 나 다른 기준 안 했어 아직. 요건 이해됐어? 그럼 F는 어떻게 되겠어? 자, F는 사실 누구를 정의역으로 삼아야 돼요? G를 정의역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2부터 와야 된다는 거야. F의 그래프가. 그럼 2부터라는 무슨 말이야? 2부터 0으로 오는 역행의 구조를 해달라는 거예요. 역행. 2부터 F는 여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2부터 쫙 하고 그려달라는 거예요. 거꾸로 F2부터 F0까지 이쁘게 그려줘 라는 얘기야. F2부터 F0까지 이쁘게 그려줘 이런 얘기인 거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우리? 만약에 Y는 GFX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GFX는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 질문이야 이번에. 그러면 X가 0에서 2까지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0에서 2까지 움직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F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2에서요. 자, 근데 얘는 끊어서 갑시다. 1에서 2로 끊어서 갑시다. 왜? 얘는 한 번에 0에서 2까지 움직인 다음에 맞아요? F 봐봐. F는 0에서 2까지 한 번에 쫙 움직여. 그 다음 어떻게 돼? 그 다음은 가만히 있어. 맞죠?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맞죠? 그럼 G는 어떻게 되겠어요? GF는 어떻게 되겠어? G0부터 G2까지 완빵 그려주세요. 그래놓고 G2로 유지시켜주세요.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라고요. 1을 기준으로 자, G0부터 G2까지를 완빵 그려주세요. 완빵 그려주세요. 그리고 G2부터는 유지시켜주세요.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새로운 함수로. 제가 일단 하나만 연습시키고 두 분을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연습장이나 이면지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쉬운 걸로 합시다. 뭐가 쉬운데요, 그렇죠? 어려운. 자, 쉬운 거 하자고요, 쉬운 거. 쉬운 거 하자고요. 됐죠? 어려워? 난 쉬워.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여요? 당연히 0부터 1까지 해서 2까지로 움직일 겁니다.
저처럼 그냥 해보시라고요. 그럼 F는 어떻게 되겠어요? F는 함수값이 어떻게 돼? 일단 0부터 1까지 가잖아요. 0부터 1까지 가면 2까지 움직일 겁니다. 0부터 2까지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1부터 2는 어떻게 돼요? 2부터 0까지 내려올 겁니다. 내려올 겁니다. 맞죠? 요건 이해됐어요? 구조가? 그럼 F 오브 F는요? F 오브 F는 F0부터 F2까지 갔다가 F0으로 다시 와줘.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요. 사랑아 힘내. 이렇게 헤드뱅잉을 안 해도 돼. 저 뒤는 형 누나들이 더 미치고 있거든 지금. 자 이렇게 돼 있으면요. F0부터 F2까지잖아요 결국에는. F0부터 F2까지 이어진 함수를 어디 안에서 그려달라고 하는 거냐면 0과 1 사이 안에서 그려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요. F2부터 F0는요. F2부터 F0까지 거꾸로 가는 과정을 그려주세요. 거꾸로 가는 과정을 그려주세요. 3모양 두 개가. 아니 쌤 근데 저 F 이해가 안 돼. 그럼 뭘 어디에 넣는 거예요? 왜 X에 F를 넣었어? 우리 이거 구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F의 F 아니에요? 네. 이게 F의 F 아니에요 혹시? 아, 네.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왜 그렇게 F가 0에서 2에서 0으로 간다며 결국에는. 그럼 그 F 자리에 내가 0 넣고 2 넣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움직일까 고민을 한 거라고. 근데 F0부터 F2까지를 이어지게 그려달라는 얘기인 거잖아 결론은. F0가 여기 있잖아요 실제로는. 맞죠? F2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얘가 순간이동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를 다 왔을 거라고. 다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자, 그래서 제가 하나의 함수를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쉽게 줘야 되겠죠? 반대로 줄게요. 자, 두 분이서 찾아야 될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G 서클 G, 두 번째는 F 서클 G를 찾아주세요. 자, F 없잖아요. 쭉 있잖아요. 네? 쪽이 있잖아요. F가 외웠어요. 자, 이건 지워버렸네. 미안하다. 안 지울라 했는데. 실수했습니다. 반은 지웠습니다. 자, 시간은 3분. 시작. 자, 제가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한다면 X는 0에서 1로 가서 2로 갈 겁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기본 패턴은. 그러면은 G는 어디로 간다고? 2에서 0으로 가서 2로 갈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G는요? GG 굿게임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G2부터 G0으로 가서 G2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기가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일단 이렇게 딱 1, 딱 2라고 딱 적어놓고 시작한다. 그리고 높이도 맥시멈이 2니까 2라고 적어놓고 생각합시다 이거야. 됐지?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 G2부터 0까지 2부터 0까지 역행합니다. 이거를 그대로 짠 하고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 이 0부터 다시 2로 돌아갑니다. 부메랑처럼 돌아갑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짠 이렇게 V자. 참고로 지금 얘가 1대1이죠 사실은. 맞죠? 그럼 여기 길이도 1대1이 되는, 즉 좌표까지 찾는다면 2분의 1이고요 2분의 3이 될 거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비례식으로. 됐죠? 그럼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G까지는 얘까지 똑같아요. 그럼 F가 어떻게 돼요? F2부터 F0에서 F2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요. 맞죠? 그럼 F 기준으로 봐야 돼요. G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F잖아요. 이번에는. 맞죠? 그럼 어떻게 그려지겠어?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F2부터 F0까지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 F0부터 다시 원래대로 한 번 더 갑니다. 다른 그래프입니다. 자, 여기 씨.
됐죠? 마지막이 G가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내가 왜 H라는 함수를 또 그려놨겠어? 균등한 친구 말고 균등하지 않은 친구도 보자는 거예요. 균등하지 않은 친구. 쟤는 사실 1대1 똑같아요. 맞잖아요.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잖아요. 얘는 삐딱한 친구입니다. 됐죠? 좀 삐딱합니다. 만약에 Y는 F 서클 H와 이것까지만 하고 쉴게요. H 서클 G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봅시다. 두 개로 나뉘어서. 됐죠?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X는 0에서 1로 가서 2로 갈 겁니다. H는 어떻게 돼요? 그때? H는 자세히 보면은 일단 0에서 1이라고 1에서 0으로 가네 1에서 0으로 가네 맞아? 근데 H가 뭐예요? 여기였죠? 그려놨잖아. 그려놨어요? 오케이? 내가 너희가 그렇게 의심할 때 그려놓은 거야. 아니 근데 H랑 X랑 차이가 뭐예요? 네? 아니 H가 정확히 뭐예요? 요 그래프요. 그 그래프 통이 H라고요? 요 그래프 통이 G였던 건 알고 있어요? 요 그래프 통이 F인 건 알고 있어요? 다른 겁니다. X랑 H나 다 다른 겁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왜 어려운지. 갈 길이 멀다. 이 친구는 어떻게 돼? F1부터 F0까지 가서 다시 F2로 가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그래프 형태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F1이 어디냐면요. 여기서 출발을 해요. 세모점으로 출발을 해요. 세모점으로 출발해서 0까지.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자 됐어요? 반대로 그리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역행이면 역행으로 그려줘요. 1부터 0으로 역으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0부터 2는요. 다시 어떻게 돼요? 순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정방향이니까 저 그럼 0에서 2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프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 X는 0부터 1까지 해서 2까지로 갑니다. 그럼 G는 어떻게 돼요? G는 우리 계속 했던 거예요. 2에서 0으로 가서 다시 2로 갈 겁니다. 그러면 2에서 0으로 가서 2로 G로 가. 이거 아니야. H 이쪽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HG는 어떻게 돼요? HG는 H2부터 H0까지 온 다음에 H2로 다시 가야 돼.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의 신기원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알겠죠? 이렇게 한다면요, H2부터 H0, H2부터 H0까지 쭉 거꾸로 하나 그려주세요. 거꾸로 하나 그려주세요. 그리고 0부터는 정방향으로 하나 그려주세요. 약간 W자 모양이 됩니다 하고 되는 겁니다. 참 쉬우죠? 잠깐만 시작합시다.